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직 소식이랑 저희 이제 입상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직 소식부터 알려드릴 텐데, 제가 아마 이전 시간에 구직자 리스트 중에 종영이 빼고 나머지는 다 보통 빨리 되면 1주, 좀 시간이 걸리면 2주 사이에 구직이 된 거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그때 제가 이제 종영이가 이제 곧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한 2주 만에 구직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로 갔고 바로 오퍼를 그 자리에서 주셨대요. 그리고 보통 마음에 들면은 바로 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마음에 들 때, 제일 마음에 들 때 하는 얘기고, 보통 그래요. 이제 막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업도 있긴 한데, 진짜 이 사람 놓치면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0년차 CTO가 있는 회사고 개발 잘하는 개발자의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종영이한테 평가를 하셨고, 그리고 20년차지만 종영 씨에게 배울 점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회사 개발자분이 이제 종영이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거죠. 이 친구는 지방대 출신이고 전공자인데 사실 뭐 제대로 개발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팀노바 오기 전에. 그래서 이 회사는 B2B 관련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해외에서 한국을 여행 오는 여행자들을 위한 B2C 상품을 기획 중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웹 전반적인 부분을 일단 맡을 예정이고요. 근데 종영이 지금 멀티 플랫폼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예 공통분모가 없는 분야라면은 저도 이제 멀티 플랫폼으로 교육을 잘 안 시켜요. 근데 이제 그것만 독립적으로 있다면 그것만 선택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요즘같이 융합이 중요한 시대, 그리고 이제 CTO들은 대부분 서비스의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요즘처럼 여러 기술들이 융합되기 쉬운 시대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융합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기술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좋은 오픈소스라든지 기술들이 많이 생기면서 융합이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융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발자가 필요한데, 팀노바는 미래 비전에 맞춰서 항상 개발자를 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빠르니까 이제 부작용이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구가 공전한다라고 얘기를 중세 시대나 이때 얘기하면은 그때 뭐 처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지구 평면설이 대세인 그런 때 이제 더 정확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꼭 인정해 주진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 자체가 가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팀노바는 그렇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트렌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갈 생각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겠죠. 왜냐면 저희가 결과가 안 좋게 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지방대 컴공인데 웬만한 대기업 친구들에게 아쉽지 않은 연봉으로 갔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CTO 분이 20년 차가 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의 인정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력 많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팀노바 개발자들 보면은 아예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걸 보고 막 시비 걸려고 대놓고 하는 이상한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연봉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막 실력이 좋아도 너는 무조건 이등병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애초에 우리랑 맞지도 않은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가 요즘은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회사에서 연락을 안 오니까 훨씬 나은 것 같은 게, 거의 뭐 학생들이 너무나 편하고 무난하게 구직을 너무 쉽게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와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대화 내내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점, 제 실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셨던 점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유입니다. 되게 많은 회사 붙었고 골라갔어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어떻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되게 자존감도 이제 높아질 수 있게,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진 회사였고, 그리고 경험도 충분히 있는 분이셨고, 20년 차면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좋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니까 팀노바 개발자들 특징 자체가 이렇게 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오히려 더 못 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나면 다들 되게
되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속이 이렇게 겁이 나는 것처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네. 저는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선과 최고의 어떤 그런 저만의 어떤 비법으로 이 친구들을 구직을 시키죠. 한 번만 배우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연봉 다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훈이 이제 이전 시간에 만든 이제 구직 영상에 있는 세훈이 같은 경우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친구가 간호사도 20년차 개발자가 700만 다운로드 이상 게임 다운로드를 했던 그 게임의 CEO 분이 이제 그 서브를 하나 더 창업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느낌으로 다시 하고 싶다고. 원래는 막 100명 넘게 직원을 데리고 가시고 뭐 정말 크게 서비스도 해보신 그 CEO 분이 이제 제대로 스타트업 느낌으로 한번 더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유튜브의 스티브 첸 같은 경우도 그 회사를 매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수백억의 돈, 수천억의 돈을 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스타트업처럼 작게 이렇게 또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 향수가 그립나 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업 같은 거는 하다 보면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지. 제가 해본 경험 중에서 저는 창업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내가 진지하게 이 창업을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성장을 많이 하니까 물론 팀노바 이제 팀원들처럼 기술력이 밑바탕에 갖춰진 상태로 했을 때는 그게 한번 해볼만 하는 건데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개발자도 구해야 되지 돈도 많이 들지 투자도 받아야 되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선택만은 아니다 이런 건 좀 있고 그럼 어쨌든 잠시만요. 아무튼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한 팀인데 구직 다 끝났어요. 다들 2주 안에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도 뭐 처음부터 거의 오퍼를 엄청나게 받는데 이제 회사 더 좋은 데 고르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핏이 맞는 회사를 고르다 보니까 연봉도 높고 연봉도 다 합치면 진짜 높지. 연봉 진짜 높죠.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근데 여기에 고졸이 2명이고 아무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팀노바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졸업생들이. 저는 항상 결과로 얘기하거든요. 진짜 실력자들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집은 음식으로 얘기하고 진짜 서비스가 좋은 집은 서비스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가 있어. 그냥 광고 컨텐츠에 저는 광고 컨텐츠에 미사여구 같은 거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그냥 팩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미사여구 붙인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력으로 승부하는 팀노바의 정신이랄까. 근데 이 친구들도 그렇게 성장할 겁니다. 나중에 이 사진들이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IT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진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진도 이제 잘 간직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아무튼 다 잘 돼서 너무 좋아요. 다들 너무 밝고 막 자존감도 너무 많이 회복을 했어. 종영이도 사실은 저랑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수업 때 했는데 그 살면서 그렇게 자존감이 높았던 적이 많지가 않았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되게 어색했다고 그 구직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힐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세훈이도 했고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거를 받으면서 이제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상 탄 거를 좀 말씀드리면 컴퓨터 비전 학습 대회 이런 게 있어요. 데이콘 컴퓨터 비전 학습 대회. 이런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정확히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회에 이제 팀노바 이제 6개월 정도 배운 친구들이 나갔나 봐요. 근데 여기서 2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참가팀이 863팀에서 2등이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라는 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회를 내보내지 않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자기 구미에 잘 맞는 거를 알아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옆에서 저 응용 2단계 코칭을 하느라 이쪽을 많이 못 보는데 2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개발 시작한 지 진짜 막 6개월 막 길어야 6개월 반 이게 거의 최대치 응용 1단계까지 최대치인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온 대회에서
2등 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응용 2단계 친구들처럼 1년 이상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상을 타면 그냥 실력이 좋아서 그런갑다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대단한 거죠. 노병학 그리고 강지영, 이가연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팀원들이 아니고 아니야. 박지민, 유송규라는 팀원들이 여기서 이제 2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대회도 있어요. 역 편의정보 공공데이터 철도산업정보 아까 KRIC에서 주최한 것 같아요. 역 편의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개발 공모전 조회수는 2,100건 나왔던 대회였는데 여기서 입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는지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지하철 숨휴 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첨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숨휴 앱 여기서 소개가 됐나? 잠깐만요. 이걸 왜 첨부했는지 모르겠어. 숨유앱이라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제 좀 이렇게 휴식하고 대중교통 타다가 휴식하고 그런 건데 이런 어떤 기사를 보고 영감을 얻었나 봐요. 이렇게 쉬는 곳 있죠. 이런 쉬는 곳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쉬는 곳에 대한 이런 정보를 휴식 공간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노병학, 강지영, 이가연이라는 팀원이 이제 가서 했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대회에 나간 팀원들이니까 응용 2단계 친구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 창업도 해야 되고 정말 각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팀은 인공지능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보시면은 컴퓨터 비전 학습 경진 대회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한 장르죠. 그것보다 더 응용 2단계 친구들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대회에서 이렇게 상 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그 응용 1단계까지 한 애들이 이 정도 피지컬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팀노바의 교육의 특징이죠. 팀노바 같은 경우는 너무 똑똑하게 교육을 하고 너무 하이엔드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은 왜 팀노바가 왜 쟤네만 저렇게 잘하는 거야? 쟤네만 왜 저렇게 고연봉 받는 거야?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5년 넘게 6년 차죠. 6년 차 하고 있고 6년 차 동안 어떻게 계속 사기를 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 종현이 같은 경우 오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아예 회사명을 공개를 다 하고 아까 사진에 나온 친구들도 다 사진을 공개하고 오면은 다 뭐 연봉 인증 다 하고 그러니까 청강 오시면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동작교육청에 인증도 다 했고 그렇게 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싶어해. 왜 그러겠어? 너무 잘 나가니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팀노바에 들어갔는데 팀노바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노프 팀장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 뭐 구직을 할 때 도와주질 않는다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취업 보장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버된 거잖아요. 취업 보장을 약속해 준다고 했지. 올해 졸업한 친구들 평균이 뭐 3천 한 800, 3,900 가까이 될 거예요. 3,90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들이 구직한 정도가 3,800에서 900 사이 정도 될 건데,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고졸들이나 전문대 다 합쳐서 그 연봉이거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말이 되게 하려면 제 실력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대회에서 상 탄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팀노바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상 탄 게 거의 진짜 4, 50개 될 거예요. 근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저희가 졸업생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졸업생 대비 그 대회에서 상 타는 비율을 보면 거의 엄청 높은 비율로 상을 타고 있는 거예요. 졸업생이 지금 몇 명이지? 지금 이제 구직한 졸업생들이 169명 되네요. 169명 정도고 현재 이제 1기 때부터 이제 한 친구들 보면 수료자 169명, 전원 취업 성공, 평균 연봉 3,667만 원. 이게 공식적 2015년 8월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이제 구직한 내역이 이렇게 되는데 2020년도만 하면 3,800이 넘을 거예요. 3,800에서 3,900 사이입니다. 이것도 높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데 근데 원래 이런 광고를 못 해요. 이게 팩트가 아니면은 광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민원 건 사람이 있건 저거 구할 거라고. 근데 그 동작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이거 다 인증했잖아. 그래서 우린 이거 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은 애매하게 쓰거나 모호하게 쓴 것들은 얘기하시면은 민원 막 졸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억울하시면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민원 들어왔던 동작교육청 보신 분이 오히려 이제 놀라셨죠. 아 진짜군요 이러면서.
그렇다니까. 이게 실력이나 이 클래스가 나오는. 저는 근데 막 말을 돌려서도 잘 못하고 노빠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상남자라고 얘기하는데 상남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아니 근데 이게 맞잖아. 여러분들한테 막 어설픈 막 미사여구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재직 중인 회사 해가지고 막 그럴듯한 회사 막 붙여가지고 해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럴듯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연봉이 낮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의외로. 너무 적은 연봉을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유명한 회사 중에. 근데 내가 그런데 보내놓고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봉을 그냥 보여주고, 이게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연봉들이.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보시면은 너무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를 보고서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아까 솔직히 그렇잖아. 막 우리가 막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인류 기업에서 정말 막 무슨 사장 뭐 이런 데까지 갈 자신이 없으면, 본부장 이렇게까지 갈 자신이 없으면 사실 회사원이고, 이제 회사원에 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근데 막 내가 그러잖아. 아는 사람이 그냥 어떤 뭐 전자제품 파는 뭐 그런 대리점을 하는데 그걸 되게 크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고졸이에요. 고졸이고 똑똑한 사람 중에 의외로 고졸들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부의 추월차선 마냥 그냥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정말 빠릿빠릿하게 잘해서 막 정말 한 달에 막 정말 막 억대로 버는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많아요. 저 주변에 몇 명이나 봤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또 삶의 질이 좋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집도 막 여러 개 갖고 있고 막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막 내가 속한 회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한 얘기 중에 재밌는 일을 하나 알려주면, 이제 의사들 모임이 있었대. 의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아무튼 의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의사들이 엄청 이렇게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막 프라이드 되게 강하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잘난 척을 되게 많이 했나 봐, 그 의사들이. 근데 그 분이 이렇게 거기 가서 그런 걸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그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대. 저렇게 잘난 척 하는데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어나더 클래스거든. 1년에 막 수십억씩 버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귀엽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의사란 직업은,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재단하는 척도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의 가치로 봤을 때도 팀노바가 대단한 이유가,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조소기업이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연봉이 높은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서 고연봉을 받는 거야. 그건 뭐겠어요. 임금을 적게 주는 시장에서 고연봉 받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대기업을 못 가라고 하는데, 대기업을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걔네의 시험 테스트 전형 준비하는 게, 보통은 알고리즘 공부를 이런 정말 숙련된 친구들은 막 2달에서 3달 정도만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연봉 수준이 비슷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아까도 보시겠지만 그 많은 회사에서 이 친구들에게 되게 거는 기대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편 영화에서 주인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장편 영화에서 엑스트라를 할 것이냐, 난 이렇게 봤을 때 엑스트라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편 영화에서는 나를 정말, 내가 중요해. 내가 주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소기업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내 일 자체가 스타트업이랑 많이 할 수 있는 그 프리랜서란 직업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랜서를 하고 제가 주로 몸담았던 회사들이 스타트업이고, 그런 회사들이 막 갑자기 1억 천금을 벌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망하는 것도 정말 많이 봤거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사람들에게 실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아니 개발이란 게 언제부터 어떤 내가 소속된 회사에 따라서 개발 수준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못하는 애들은 굵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인류 개발자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 중소기업에 가든 작은 곳에 가든 내가 잘하면 되잖아. 어차피 정보도 해외 다 공개돼 있어.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다 돼요. 인류 해커들이나 인류 보안 전문가들이나 인류 뭐 바이러스 전문가, 뭐 인류 개발자들 보면 대부분 정보를 얻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공식적인 정보들은. 그 다음에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지. 언제부터 컴퓨터 공학이 그렇게 막 정보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막 노하우가 있고 그랬다고. 이론적인 거 다 똑같아. 서울대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든 MIT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든 결국에는 기초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미국 사이트 가면 정말 훌륭한 오픈소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이런 시장이거든. 그런 시장에서 내가 정말 대기업 아니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딱 전형적인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인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보안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오래 다닌 건 아니고 그때 한 몇 년 다녔지? 한 1년 한 8개월 다녔나? 근데 1년 8개월 이제 군 생활 때문에 다녔지만 실제로 되게 협력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이 다 보안에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모의 해킹이나 이런 것도 다 중소기업 인력들 써요. 중소기업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 생각보다. 막 대기업에만 진짜 고급 인력이 가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 아니어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뭐 뭐지 보안 제품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랑 계약했었어요. 보통은 보안 전문 기업이랑. 그러니까 그 돈이랑 그게 꼭 비례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게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시장에서 올해 평균 3천 막 8, 900 되는 애들이 학력 무관하게 나온다는 게 이거는 실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걸 욕을 하고 있지.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겠어? 열등감밖에 더 있겠어? 아니 뭐 근거가 있고 욕 먹는 거 그냥 그러니까 내 인성 가지고 욕하거나 근데 내 인성이랑 여러분들 그거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인성이랑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성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인성이 안 좋다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좀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되게 극도로 싫어하거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오히려 되게 조심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인성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내가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말이 너무 직설적이라거나 아니면 말이 너무 솔직하다거나 필터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피해를 줬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 졸업생들이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구직을 안 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다 구직을 시켰고 그런 거 다 봤을 때 의무를 다 지켰거든. 그리고 우리 그 팀노바 출신 개발자를 채용을 했는데 문제가 많더라. 그렇게 나온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말을 만든 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막 근데 뭐 어차피 뭐 상관없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이쪽 어깨를 너무 잘 알거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뽑을 사람은 뽑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를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알죠. 아, 얘 보통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왜 이런 자신감이 있겠어요.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둘 중 하나겠지. 진짜 사기를 치려고 허세 부리거나 아니면은 결과로 증명할 자신이 있거나. 근데 저는 결과를 계속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구직을 시작하는 친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친구가 한 명 오는 거고 이제 그 졸업생이 한 번에 대거 이렇게 나왔는데 다 그냥 1, 2주 안에 가버리니까 대기업 전형들이 길거든요. 뭐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하는 걸 굳이 보낼 필요가 없죠. 연봉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되게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간 사원 중에 한 명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나라는 색채를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스타트업은 내가 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나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 많단 말이야.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나고.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마음가짐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무언가, 나에게 의존하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기업에 갔을 때 그쪽에서 나한테 주는
기대나 이런 게 되게 크고 그러면 부담스럽지. 당연히 부담스러우니까 열심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거고, 실제로 그 팀노바 출신 사람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그 실력적으로 뭐 인성적인 건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모든 학생 내 앞에는 다들 착해요. 근데 모르지 뭐 그 뒤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딱히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진짜 일 잘한다는 평가 많이 받고 연봉 다 높아요, 진짜. 연봉 낮은 졸업생들 찾기가 힘들어.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웬만한 연봉 그 루트랑 완전히 달라요. 진짜 제가 목표로 삼았던 10년 안에 억대 연봉 되자 이런 그 막연했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긴 하지만 꾸준히 노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목표였는데, 그걸 이루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상승률이 엄청 빠르더라고. 뭐 2년 차에 뭐 5천에서 6천 사이 된다든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제 한 3, 4개월 배워서 1, 2개월 배워서 막 개발자로 막 가면 거기 가면 엄청 성장하고 그러면 나중에 고연봉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떤 플랜은 앞부분에서 잘못되면 뒷부분에서 잘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억대 연봉자 되고 싶은데 지금 파키스탄 가 있는 거야. 파키스탄은 한국보다 임금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억대 연봉을 노리는 것부터가 이미 시작 지점부터 잘못된 거지. 거기서는 연봉 5, 6천만 받아도 사실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나중에 어느 정도 랜덤한 수치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내려갈 수 있는지 최소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큰 시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 개발자로서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선은 그래도 뭐 진짜 엄청 많이 번다고 쳐서 막 뭐 풀이 아니고 그냥 회사원으로 했을 때 최대 뭐 5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프리랜서로 해. 그럼 프리랜서는 좀 더 자기가 하기에 따라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아니면 더 적게 벌 수도 있고. 그래 사업을 해. 사업이면 더 크게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파일을 좀 키워줘야 돼. 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제가 본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난 되게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외적인 거 제외하고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나 이제 능력적인 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본 세상은.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대부분이 진짜 되게 그러니까 우리 막 친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조금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팀노버 올라고 막 일용직하고 막 돌나르고 막 공사판 일하고 이런 친구도 진짜 많거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던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이 친구 한 명이 그나마 인서울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대 아니면 고졸이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근데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재능이 있다니까. 팀노바가 설계해 놓은 그 방향성만 잘 지켜주면 확실히 그가 가진 포텐셜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냥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솔직히 할 말 없고, 게을러 터졌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피지컬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큼 스트레스 받아도 못 견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스트레스 받아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습관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머리 아파, 싫어, 안 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힘들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어설프게 배워서 IT 업계 가면 그 회사 가면은 고통이에요. 난 그런 개발자 많이 봤거든. 그런 개발자들은 자존감도 안 높아요. 그러니까 동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맨날 남 눈치 보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안 그런다니까. 남 눈치 보면서 안 살아요. 되게 당당하게 살아요. 회사에서 막 어디 이직한다 그러면은 막 쿨하게 보내주는 회사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연봉 자체를 좀 높게 불러서 가지 말라고, 뭐가 불만이냐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될 거예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팩트의 팀노바죠. 항상 결과로 얘기하고 이런 걸로 항상 살아온 인생인데, 내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거를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도 막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 많아지신 분이 최근에 뭐라고 해야 되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인기 되게 많아지신 분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비툰가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팩트로 이제 밝혀졌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근데 그 전에 앞에서
그 사람의 굉장히 이제 많은 존경을 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손절하는 비율이 되게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여러 번 한 사람인데도 그거를 그냥 그 전에 아니야 좋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나 봐. 그래서 막 좋아요와 막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안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 막 이런 거 비율을 보면 생각보다 좋아요 비율이 높더라고.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요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이제 태도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거나 태도는 원래 사기꾼들이 태도가 되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럴듯하게 하잖아 막. 저 원래 이렇게 대단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정장 딱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 나도 알아. 내가 근데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그거는 내가 살고 싶은 내 정체성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그 정말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발전시켜? 나쁜 소리도 하고 정말 공격도 하고 하면서 서로 자극을 해서 줘야지. 근데 사람들이 겁나 모순인 게 코딩 교육 학원에서 팩트로 학생들한테 부족한 거를 막 얘기하면서 코칭하는 건 잘못됐고 무슨 뭐야 거기서 따지고 보면은 막 요새 막 가짜 사나이 해가지고 많잖아. 막 그런 데서 보면 되게 심하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당연한 훈련의 과정이고 저는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나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때 너무 다른 것 같아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일 핵심은 뭐냐? 학생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고 저 또한 그들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결과 좋을 수 있게 데려가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게 그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 벌어야지. 돈 벌고 돈이 좀 있어야 여유가 생겨야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돈돈돈돈 거린 것도 너무 슬퍼. 인간이 사실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거든. 그렇지만 제 기준에는 현 시점에 가장 스마트한 방법 중 하나는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도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실력으로.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유치하고 작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평소에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그 성장을 기반으로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이만큼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종영이도 그렇고 저한테 이렇게 톡 오죠. 팀노바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 이 결과가 팀노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한 줄로 팀노바를 평가하기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월급 받고 팀원들과 함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뭔가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딱 보면은 바로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직진해도 돼요. 그냥 잘하면은 모든 게 파괴되지. 보통 이제 꼰대 회사에서 많이 하는 논리 중 하나가 우리는 신입 연봉 테이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그쪽에서 받으시라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시라 이렇게 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정하는 거는 근로자와 회사와 협의가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면 서로 안 가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조용히 우리 나름대로 알아서 구직을 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서 그 금액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절대 못 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말 이걸 부정적으로 보신 팀노바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면 그렇게 부럽거나 그게 안 믿기거나 그게 사기 같으면 그 연봉을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나. 절대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그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연봉을 모든 학생들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교육기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도 그 안에서 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뭐 최근에 팀노바 안티적인 걸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외부 그런 교육 업체들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거의 뭐 본인이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걔 공격받는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몰라, 이상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쟤네는 무조건 사귈 거라고 특정 지어놓고 그거를 그냥 믿고 싶어한 근거를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 그래서 처음 접한 게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접한 사람들은 저기는 문제가 많은 곳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중에 한번 당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하는데 그 당신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한 측면을 부정적으로 재해석해서 막 말을 좀 붙여가지고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당신에 대한 평가를 누가 조작을 했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답답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튼 뭐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는데, 팀노바는 오늘도 구직을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자신은 어 교육기관이 교육을 잘하면 되지. 왜 그 외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회사명을 공개하고 이제 들어 축복하는 거는 참 좋고 행복한 거지만, 이런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 기준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막 내가 굳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되게 항상 팀노바 출신 개발자들은 더욱 돈독하고 더욱 잘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팀노바를 그만두지 않는 한은 이런 결과는 무조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지금 여기 사진 안 찍히려고 누워 계신 분들도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고요? 전 실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보낼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서양 사회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걔네들은 확실히 그 되게 합리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 같은 데도 보면은 진짜 마트 캐셔가 보통 단순직이잖아요. 단순직 하는 사람들이 단순직 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토익 막 정말 900점, 막 이렇게 800점 이렇게 찍는 애들이 편의점 알바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서 고학력자나 되게 고능숙자, 고숙련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이런 서양 사회는 확실히 괜찮은 애는 위로 올려주는 문화가 있는데, 실력이 있으면 바로 인정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인 자본주의라서 그런가? 그 미국 쪽은 그게 되게 확실하거든요. 확실히 보면 진짜 실력인 사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썬더피차이가 어떻게 보면 물론 고학력자긴 하지만 9년 만에 거의 CEO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거는 매출이에요. 매출이고, 그 매출을 높게 해줄 수 있는 엘리트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데 뭐 어쩌겠어. 그런 것처럼 학원도 원래 사실 그렇잖아요. 학원도 뭐 이렇게 맛이라는 것 좀, 맛집 같은 경우는 맛이라는 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평가가 힘들지만, 사실 이런 스펙 대비 높은 연봉으로 갔다, 고졸인데 3,600, 3,800, 4,000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지극히 객관적이고, 그 통계청에서 낸 평균은, 중소기업청이나 벤처 뭐 이런 관련 기관에서 평균을 낸 임금 수치 대비 사실 신입 대비 높은 건 사실은, 고졸 연봉 대비 3,600만 되더라도 거의 얼마가 높아요. 1,300, 400만 원 이상이 높아요. 근데 요새 고졸들도 3,800 이상으로 많이 간단 말이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이건 찬사를 받아도 이제 못할 건데, 오히려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에게 포커스, 이게 눈밖에 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 근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약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디서 막 사주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보잖아. 그럼 사람들이 내가 되게 강한 사람이래, 사주가. 그래서 보통 그런 거에 그렇게 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당해도 되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우리 애들을 뽑은 기업에서 피해본 사례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나오거나 한양대를 나왔는데, 그 나온 학교에서 그 출신이라고, 만약에 한양대를 나왔는데 얘가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걔한테, 걔가 일을 되게 못해. 그래서 회사에서 한양대한테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출신 치고 못해 일을. 그러면은 그 서울대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도 없었다니까?
오히려 일 너무 좋고 잘한다고 팀노아 출신 괜찮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주로 연락 오는 이제 기업들이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저렴하게 얘네들을 선점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 이거는 내가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바보가 아닌데 더 좋은 연봉으로 가는 자기 친구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저 연봉으로 가겠어? 아무튼 좀 쓸데없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래간만에 그 강의 막 찍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막 말 터니까 막 입에 막 터졌어 막.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40분을 난 이렇게 혼자서 40분을 떠들어도 심심하지 않은 내가 신기하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냥 밥 먹으면서 대충대충 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과가 이렇게 좋고 학생들이 그 정말 고연봉자로 가고 내가 팩트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망하거나 접잖아요. 이렇게 교육 사업을 접고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서 뭐 내일 하거나 내가 개발하고 싶은 거 하고 활동하고 그런다고 해도 어차피 돈 벌 자신 있고 그걸 떠나서 아니 이미 오라는 회사 되게 많았었어. 가만히만 있어도. 근데 그것도 있는데 뭐 책 써달라는 것도 사실은 종종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그런 제의는 감사한데.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어쨌든 뭐 먹고 사는 거는 사실 큰 걱정은 없는데 이제 그 이거를 접는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확실히 그 당당하게 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졸업생들이 만족하고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그것만큼 교육자한테 제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또 연봉도 높고 연봉 높은 게 중요해. 난 늘 말하지만 어 처음 시작은 대기업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평균 IT 업계 대기업 평균 이상인데 우리가 거의 또이또이하거나 이상인데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켜보라고 저는 꾸준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이 은근히 연봉 막 1억 넘게 버티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만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야 갈 수 있는 분야고 운 좋아서 올라가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진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대기업 절대.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버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연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메이징 하진 않아요. 인류 몇 개 대기업이 그렇게 한 거지 대기업이라고 그렇게까지 어메이징한 연봉 주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거지.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면서 얼마를 벌어서 내 삶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하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했던 거거든. 그리고 그래, 전 그래요.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냐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사람들을 내가 비결이 되게 많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학생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고졸들이나 전문대나 지방대, 이런 친구들인데 20대 후반, 뭐 30대 넘고, 준하 씨 같은 경우는 막 37살이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좌절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팀노벨 많이 찾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 역전이란 거, 노력으로 인생 역전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것도 똑똑해야 돼. 노력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말 똑똑하게 해야만 어쨌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회사 접고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결과가 늘 좋았잖아. 사실 말도 안 되지. 수료자 169명 전원 취업 성공해가지고 이 연봉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2015년도 8월부터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실은. 2015년이면 5년 전이야. 2020년이잖아 우리 지금. 그때 물가도 생각해보고 지금이랑 따져보면 물가 변화도 있고 시장 변화도 있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랬으니까. 물론 지금 졸업생들이 예전 졸업생들보다 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고 점점 잘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올해의 나를 내년에 내가 또 뛰어넘어야 되겠죠. 저는 항상 경쟁자나 라이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작년에 나를 뛰어넘으려고 항상 하고 있죠. 강적이죠. 뭐 이래. 강적이지. 작년에 노프 팀장은 강적이지. 하지만 올해 노프 팀장이 걔를 이겨야지.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죠.
안 그러면 경쟁 상대, 그러니까 뭔가 위협이, 그러니까 실력으로, 그러니까 매출로 위협이 되고, 어차피 매출은 우리가 높은 편이 아니고, 매출로는 이미 인류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그 알아서 이렇게 버시겠지 뭐. 근데 이제 그걸로는 이길 자신은 없는데, 실력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이태리에 있는 한 땀 한 땀 장인이 이렇게 그 가방 하나 막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면 막 2천만 원씩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그 제품이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몰라 사람들이. 뭐 그런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악어 가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었으면 좋겠긴 해요.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중적인 사람들이라서. 근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극단적인 실력, 이런 거, 극단적으로 가장 1년 반이라는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 그런 걸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 직업적으로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접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접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아까 그런 만족감은 있지. 근데 그런 거라도 없었으면은 진작에 접었겠죠. 왜냐면 진짜 뭐 억울하게 내가 뭐 학생들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막,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욕먹은 것들, 그 많은 것들. 근데 왜 욕먹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냥 내가 그냥 싫다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선동할 수가 없는 거지. 노프 팀장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 아 저 사람 취향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싫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딴소리 하잖아. 아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괜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선동이 되잖아. 내가 싫은 사람들 딴 사람도 싫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제 그런 개인의 취향, 이런 부분에서 싫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우리나라 키워드에 안 맞아요. 난 자기어필 확실한 사람이라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는 스타일이거든. 난 이건 내가 못하고 이건 내가 잘하고. 그리고 회사 가서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일할 때도 누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이 부분은 당신이 문제고 이 부분은 당신이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회사 가잖아요. 좀 약간 이렇게 태도 많이 보는 회사에서 되게 싫어하는데, 합리적인 회사에서는 말만 좀 더 세련되게 표현만 해주면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니까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회사가 정화가 많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던 프로젝트나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진짜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이 되게 야무지게 가고 항상 문제 없이 가요. 그래서 항상 누가 좋아하냐면 사장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저 사람 뭔가 되게 딱 부러지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되게 잘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사장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오히려 그 중간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딱 부러진 성향이 팀노바에도 왔고, 그 딱 부러지니까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아마 되게 미스테리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연봉이 고졸들이 받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미스테리할 건데, 다 이런 머리와 경험과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참 이런 게 설명하기 참 쉬워지는데, 그 실력을 인정하기 싫으면은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근데 막 이거를 그저 씁쓸하고 막 그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현재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이, 예전에는 막 속상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결과 나오는데 내가 왜 쟤네들한테 욕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뭐 어차피 사실을 어떻게 뭐 말할 수 없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사실인데 뭐 어떻게 대회 수상한 사실이고 돈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래서 그냥 고깝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자랑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도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팀노바에 우호적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팀노바를 지켜봐 주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막 배 아프다 또는 부럽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자극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보고서 자극 많이 받으신다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2년이 됐으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뭐 구독을 하든 뭘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저런 코드와 양식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보셔야죠. 저는 그래요. 난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근데 그거죠. 저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변화해서 나간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극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 에너지라도 받으시고 뭐 그러셔서,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래요. 내가 못해 처먹은지 모르겠는데 나를 욕한 사람들이나 이제 팀노바 이제 팀원들을 욕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또 이런 영상을 은근히 볼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러니까 말이 뭐 되게 안티적인 거 하면서 볼 거 다 보더라. 그게 되게 이상해. 나 그런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싫으면 그냥 가던 길 가지 굳이 다 봐.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우호적인 사람들끼리 같이 성장하고 보자는 거죠. 제 말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불편해? 너무 공격적이고 그럴 수 있는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여러분들 막 세련되고 나중에 전 진짜 재산이 50억 가까이 됐는데 그 50억 가까운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 계속 부자로 살 것 같은데 사람이 꼭 사업을 하게 되거든. 그런 분이 계셨어. 옛날에 회사에서 회사 생활 하신 부장님이셨는데 그냥 되게 여유 있어요, 이분은. 근데 집이 원래 부자고 그래서 뭐 50억 가까이를 상속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되게 많아서 아무튼 그 사장보다 돈이 더 많은 그런 그 부장님이 계셨었는데, 그 부장님이 결국엔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까먹으셨더라고.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런 게 정말 인생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되게 냉정해요. 그러다가 돈 있을 때는 돈 없을 때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뭐 저는 이렇게 그 부잣집에서 자란 케이스가 아니라서 돈의 그 무서움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봤거든요, 살면서. 그 돈 때문에 정말 배신하고 그런 걸 좀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싸우고 이런 걸 많이 보면서 돈의 무서움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더러운 꼴 안 보려면 확실히 이 직업 멋지고 크리에이티브하고 큰 돈 벌 수 있는 시장이고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이런 돈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뭐 항상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컨텐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좀 뭐 제 말하는 스타일이 좀 완전 이렇게 밝은, 여러분들이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어조를 사용하진 않아요, 절대. 근데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현실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사실 유튜버들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누군가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조나 뉘앙스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내 손에 거친 학생들,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난 얘를 무조건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6년을 그렇게 지치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초반에 제가 더 실력이 부족할 때는 정말 수업 시간이 막 14시간, 16시간 정도 할 정도로 막 다 밥 굶어가면서 막 할 때도 있고, 간식 막 사와서 적당히 먹고, 제가 제 사비로 햄버거 막 다 사고, 사주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16시간 막 강의하고 막 서로 힘내서 했던 적도 되게 많고, 2기 때 막 3기 때. 그렇게 제가 부족하면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케이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팀노바 하면서 학생들에게 했던 열정, 이런 생각들, 그리고 결과들, 이런 거에서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실력적으로는 뭐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대중들이 생각보다 팩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보지는 않는구나, 이런 거를 좀 몰랐다는 거. 나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않구나, 저들에게. 그래서 군중 심리학을 좀 더 빨리 공부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군중 심리학에서는 상대방 어그로를 안 끄는 게 맞거든. 근데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말을 만드는 그 새치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이게 그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은 되게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외모로 까이잖아요. 막 그런 거 마냥 정말 그 잣대가 막 되게 달라지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직업에서 특히나 제가 이 교육기관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를 지탱해 주는 거는 결국에는 결과거든요. 그 학생이죠, 학생. 정확히 말하면 그 학생의 삶 이런 거겠죠. 내가 다 바꿔줄 수는 없어. 내가 중매를 서줄 수도 없고, 뭐 결혼을 시켜줄 수도 없고, 그런 건 없지만, 최소한 직업 영역에서 이 분야를 선택을 해서 나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이러니까 이런 어조와 이런 되게 굳은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단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냥 뭐 좋은 얘기하고 막 행복한 얘기하고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C 언어 맹신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언어 맹신하세요, C가 최고입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 파이썬이 대세입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거든. 언어 하나에 맹신하게 돼서 그러면은 초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파이썬이 최고입니다 라고 누가 이렇게 유튜버가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내가 존경하는 유튜버니까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면서 파이썬만 파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막 3년 4년 동안 파이썬만 하게 돼. 그러면은 파이썬이 익숙해지고 10년차 딱 됐을 때 어떻게 돼? 파이썬은 최고입니다. 그 다른 거 보지 몰라. 다른 거 본 적도 없어. 근데 다른 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언어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봤어. 나는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결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필드에서도 많이 있었고 난 개발 되게 오래 했잖아요. 말이 26년이지. 웬만한 사람들 진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나이만큼 나는 10살 때부터 했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때도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었고 개발자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었지. 물론 초딩 때랑 중딩 때, 고딩 때랑 제가 중고딩 때부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이게 생기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때부터 많이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퍼지는 그런 뭐가 대세다, 뭐 리액트가 대세다, 뭐가 대세다, 뭐가 대세다, 이런 식으로 기술 하나만 보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난 그래,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막 정말 꼬꼬마들은 막, 팀노바 왜 여러 개 하면 문제 많음? 막 이렇게 많은 거 아님? 막 이렇게, 뭐, 어떤 애들은 막 그래, 막. 예전부터 진짜 많았던 얘기인데, PHP가 90 기술이래. 뭐가 90 기술이야? 파이썬이 95년도에 나고, PHP도 95년도에 나왔는데, 파이썬이 요새 대세 기술이래. 뭐가 대세 기술이야. 둘 다 똑같이 나왔는데 PHP가 좀 더 그 당시 니즈에 맞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PHP는 존나 옛날 기술이고 막 문제가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다 PHP 영향을 받은 거고, 처음 시작할 때 다 PHP로 시작했던 애들이야. 지금도 PHP 서버가, 웹 서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PHP 백엔드를 지원하는 웹 서버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웹 개발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뭐가 구식이냐고. 그러니까 언어가 구식이냐 아니냐, 언어가 나온 시점인 거야, 아니면 어떤 프레임워크가 나온 시점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이게 딱 식품 영양학과 교수가 얘기했던 그 MSG는 유해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뒤집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MSG만큼 인류 역사상 식품 첨가물 중에 실험을 많이 한 게 없는데 그 유해성이 증명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전문가로서 이제 그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그래서 뭐 제가 만든 영상 중에 C 언어가 왜 선호받기 시작했는가, 이 영상이 그런 영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 나는 원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그거를 예전 히스토리부터, 점유율 때부터 개연성을 찾아가면서 다 조사를 해야 돼. 그게 되게 힘들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만들까도 하다가 그거 막 준비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리거든.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설득력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나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재단을 하는 능력이 사실 현대 사회엔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씁쓸하고, 이제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한다는 거, 한국에서 결과로 얘기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죠. 근데 뭐 이번에 가짜 사나이에서 어떤 외국인이, 거기 참가했던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 그 뭐지, 한국 사람들 작은 거를 크게 만드는 재능이 있다고.
작은 일을 크게 키운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도덕적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신천지에서 그게 막 발생하니까 신천지 사람들 다 문제인 거예요. 그 종교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 저는 이제 무교라서 어떤 종교를 옹호하고 그런 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는 그 신천지에서 그 대응을 잘못한 부분들이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 교리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거를 되게 욕했던 그 단체 중에 하나가 기독교 단체였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성적인가라는 거죠.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 그냥 그 코로나가 그 대응을 잘 못한 그 집단의 문제거든. 근데 그런 건데 사람들은 어떤 한 측면이 싫으면 그 외적인 걸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특징인데, 어떤 뭐 하나가 싫으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퍼뜨리는 것 같아. 그 싫은 거를 확대 해석하고 그게 개연성이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 되게 못살게 구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아, 되게 독특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조금은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뭐 쓸데없는 얘기가 뭐 1시간 떠들었네. 아무튼 뭐 그냥 보세요.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은 또 참 심심하신 분이시겠지. 아무튼 뭐 자랑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